그날 도하 국제 컨벤션 센터. 프랑스, 일본, 중국 대표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단 7시간 만에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왜 카타르는 모두가 무너진다던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번엔 다르다. 한국은 쉽지 않을 거다. 중국은 건조 단가를 반값으로 내걸었고 프랑스는 특허 2,800개로 벽을 쌓았습니다. 일본은 40년 무사고 기록을 내세웠고 국내에서는 최근 기술 유출과 내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조선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때마다 울산 공사장 진흙 속을 맨손으로 내딛던 정주영 회장님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 카타르 도하 국제 컨벤션 센터. 그날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영국 BMT, 프랑스 GTT, 일본 미쓰비시 각국 대표들이 저를 노려보는 시선. 회의 테이블엔 에너지공사 깃발과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프랑스 GTT 르블랑 부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2022년 8월에 그 불행한 사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악몽 같은 화재 사고를 들먹이며 우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미쓰비시의 사사키 부사장이 두 손을 탁자에 올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일본이 반드시 이겨야 할 때입니다. 4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우리의 모스 방식.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듯한 표정이었죠. 영국 BMT의 존슨 이사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셔야죠. 그는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계속했습니다. 탄소 중립, ESG, 기후 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영국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카타르처럼 미래를 생각하는 파트너라면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점잖았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메시지였죠. 카타르 선주는 단 한마디로 모든 팀의 운명을 결정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진짜 1등을 뽑겠다는 그 말에 저 역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 순간 문득 진흙을 헤치며 한 걸음씩 다가서던 옛날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타르 쪽 관계자가 저를 불렀고 모두가 예상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022년 세계 조선업 점유율에서 중국 478%, 한국 284%로 우리는 이미 2위로 밀려났고 2022년 조선업 세계 점유율이 중국이 478%, 한국이 284%까지 떨어졌다는 뉴스가 매일처럼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10척 중 4척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울산 조선소 주변 식당, 마트 사장님들까지 요즘 일감이 뚝 끊겼다는 소리가 나왔죠. 특히 LNG선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공사 알카비 회장은 이미 3년 전부터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했던 LNG선 화재 사고 때문이었죠. 이날 단 7시간 만에 판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실화에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현장의 진짜 뒷이야기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사사키 부사장이 저에게 속삭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는 그의 말이 가리키는 3년 전, 바로 2022년 8월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의미했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17만 3000 CBM급 LNG 운반선 알레안호.
갑자기 치솟은 화염이 1시간 30분 동안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피해 규모만 약 350억 원이었지만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신뢰의 추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거제도 본사 15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비상벨 소리와 함께 들려온 옥포 화재 발생 소식. 부사장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의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현장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임원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소방차들이 급히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자존심. 이런 식으로 되면 카타르 프로젝트는 물 건너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 카타르 에너지공사는 이미 노스필드 이스트 프로젝트의 LNG선 100척 발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총 규모 500억 달러. 우리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화재 직후 카타르 측에서 온 팩스 한 장, 안전성 재검토 필요, 향후 수주 참여. 자격 보류단 18글자가 우리 조선업계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로이터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LNG 왕좌를 빼앗길 위기. 세계 언론이 한국 조선업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미국 CNN까지 이제 한국은 끝났다라는 뉴스 자막이 뜨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도 이러다 아들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조선소 다니던 친구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GTT는 멤브레인 기술로, 영국 BMT는 친환경 설계로, 일본 미쓰비시는 모스 방식으로 각각 카타르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도쿄에서 열린 LNG 컨퍼런스에서 미쓰비시 회장이 직접 카타르 대표단 앞에서 한국 조선소들의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몰락, 사고공화국 한국, 카타르 한국 제외 검토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매번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 GTT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멤브레인 탱크 기술 특허 2,847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 기술 없이는 LNG선을 만들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GTT 본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프랑스 기술에 의존적이라는 내용이었죠. 영국 BMT는 더 교묘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차세대 LNG선은 영국이 앞서고 있다며 ESG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해양 엑스포에서는 아예 포스트 코리아 시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언론들은 한국 조선업 위기론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2월 카타르 에너지공사로부터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2025년 6월 도하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 12척 수주전에 한국도 참여 자격을 준다는 통보였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3년간의 굴욕을 씻을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합작으로 코리아 쉽빌딩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지만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각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을 고집했고 수주 지분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 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도하로 출발하기 하루 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11시 47분 로이터 통신 특종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조선기술 유출 스캔들.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핵심연구원 이모 씨 등 3명이 중국 대련 조선소로 이직하며 차세대 LNG선 설계 도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멤브레인 대체 기술 관련 핵심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의 다급한 전화부터 시작해서 김태현 상무, 박민수 전무까지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도하에 가기도 전에 끝이라는 절망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익명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도하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한국은 이제 끝났어. 수신인 F. F 프랑스 GTT의 첫 글자였습니다. 누가 제 번호를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다음날 에미레이트 항공 기내에서도 악재는 계속됐습니다. 기내에서 확인한 외신 기사들은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의 참여를 다시 검토한다. 기술 유출 의혹에 한국의 입찰이 흔들리고 있다. 도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차가운 현실. 프랑스 팀 8명, 영국 팀 6명, 일본 팀 10명, 우리는 겨우 5명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사사키 부사장의 조롱 섞인 미소. 기술 유출 기사를 봤다며 한국의 도덕성까지 의심받게 됐다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GTT 르블랑 부사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뭘 할 수 있냐며 이제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MT 존슨 이사가 가장 신랄했습니다. ESG 시대의 기술 도용이라니. 파트너십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 우리 팀의 마지막 전략 회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했고, 박민수 전무는 기술 유출 의혹까지 있는 상태에서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해도 믿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현 상무는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비밀 무기가 있어요. 사실 지난 3년간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실시간 디지털 트윈 시스템. 이는 운항 중인 LNG선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최적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LNG와 수소를 상황에 따라 자동 조합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었죠. 무엇보다 나노 단열재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프랑스 GTT 멤브레인보다 30% 더 효율적이면서도 제작비는 40% 저렴한 혁신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정말 마지막 카드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 마주친 카타르 측 관계자의 차가운 시선. 이미 기술 유출 의혹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오전 8시 카타르 도하 국제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선소 근로자들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타르에서 근무 중인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한국팀 응원합니다. 그들의 함성이 컨벤션 센터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도 우리를 응원해주는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구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운명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공사 알카비 회장을 비롯해 12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삼엄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영국 BMT 팀이었습니다. 존슨 이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서서 자신들의 차세대 LNG선이 탄소 배출량을 35%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IMO 환경 규정을 완벽하게 만족하며 이미 노르웨이와 호주에서 예비 계약을 체결한 검증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3D 설계도와 환경 인증서들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연계한 친환경 솔루션은 정말 혁신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GTT 팀이었습니다. 르블랑 부사장이 프랑스식 여유를 보이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크3 플렉스 멤브레인 시스템은 이미 세계 LNG선의 87%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죠. 더 중요한 건 이 기술 없이는 그 누구도 안전한 LNG선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2847개의 특허 목록을 화면에 띄우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조선소들이 결국 우리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미쓰비시 팀의 사사키 부사장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모스 타입 LNG선의 안전성은 이미 40년간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언급하며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100%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명백히 우리나라 사고를 겨냥한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알카비 회장님.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건 세계 최초 디지털 트윈 LNG선 실시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항 중인 LNG선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진 상태, 연료 소비량, 기상 조건, 해류까지 모든 변수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항로와 운항 조건을 제시합니다. 화면에서는 실제 LNG선이 항해하는 모습과 함께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대비 연료비 절감 효과만 연간 148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해서 100%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카비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더욱 경이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울산 조선소에서 촬영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LNG와 수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항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연료 조합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탄소 배출량을 47%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거대한 LNG선이 깨끗한 수증기만 배출하며 조용히 항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50년 넷제로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EU와 미국에서 이 기술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영국팀 존슨 이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상용화는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 검증은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미 검증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재 현대상선의 신조 LNG선 2척에 적용돼 시범 운항 중이고 지난 6개월간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실제 운항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연료 효율성 23% 향상, 안전사고 제로, 정시 도착률 997%, 승무원 만족도 95%. 이때 프랑스팀 르블랑 부사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에서 자신들의 멤브레인 시스템은 어디에 적용됐는지 물어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기술 없이 LNG선을 만든다는 건 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심사위원들이 별도 회의실로 들어간 후 우리는 로비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팀 사사키 부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독자 기술인지 GTT 라이센스 없이 그런 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진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년 전 화재 사고 이후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프랑스팀 르블랑 부사장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흥분한 목소리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멤브레인 기술 없이는 LNG선을 만들 수 없다고 지난 50년간 그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들의 기술적 독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타르 측 기술 고문 알 마흐디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팀이 보여준 차세대 단열재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멤브레인을 뛰어넘는 성능이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영국팀까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존슨 이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도대체 언제부터 개발해온 기술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요. 화재 사고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연구실에서 머물던 엔지니어들, 수백 번의 실패와 재도전, 이번엔 반드시 해내자던 간절한 다짐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박사님이었습니다. 프랑스 GTT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제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그날 밤. 연구실에 모인 30여 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순간까지.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 손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9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한 결과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심사위원들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알카비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각 팀의 기술력은 모두 뛰어났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조선업계가 보여준 위기 극복 의지 알카비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한 혁신 기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30억 달러 규모 LNG선 12척 건조 계약을 코리아 쉽빌딩 얼라이언스와 체결하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선소 직원들이 로비에서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전 그 치욕적인 순간부터 오늘 이 영광의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일본팀 사사키 부사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팀 르블랑 부사장도 고개를 숙이며 독자 기술 개발에 대해 자신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영국팀 존슨 이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다고 좋은 경쟁 상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다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하 호텔에서 우리 팀은 작은 축하 파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하는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했습니다. 카타르 현지 교민들도 축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조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한국 식당에서는 LNG선 수주 기념 특별 메뉴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도착 소식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로비에 모인 조선소 가족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시민들까지 우리가 해냈다는 그 함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다. 이 늙은이도 가슴이 뭉클하구나.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감동을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뜨거운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울산 조선소에서 카타르 LNG선 12척 중 첫 번째 배가 장대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코리아 프라이드호라고 명명된 이 배는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연료 효율성 25% 향상, 탄소 배출량 48% 감소,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100% 무사고 운항 기록이었습니다. 6개월간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며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공사 알카비 회장이 직접 울산을 방문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카타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콰노르에서 15척, 호주 우드사이드에서 12척, 미국 쉐브론에서 20척, 심지어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국영 LNG선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총 67척의 LNG선 추가 수주, 계약 규모만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GTT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온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맺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르블랑 부사장이 서울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의 단열재 기술과 그들의 멤브레인 기술을 결합하자고 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 조선업계의 협력으로 중국에 대응하자며 기술 교류를 제안해 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BMT는 한 발 더 나아가 한영 합작 친환경 선박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2030년까지 완전 무탄소 LNG선을 공동 개발하자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달 부산 조선해양 엑스포에서 만난 한 중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도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다며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며 젊은이들이 기피하던 분야였습니다. 부모들도 조선소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자녀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지원율이 300% 증가했고 조선소 신입사원 경쟁률이 50대 1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크냐면 예전엔 조선소 입사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던 부모님들도 요즘엔 우리 아들도 우리 손주도 조선소 들어가면 든든하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60대 선배 기술자분도 이제 퇴직해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산업의 꽃으로 불리며 젊은 인재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엔지니어들의 진출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남성 중심이던 조선업계에 이제는 뛰어난 여성 기술자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습니다. LNG선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소영 박사, 디지털 트윈의 마법사 이지연 박사 등 여성 리더들이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중국은 차이나 쉽빌딩 2030 프로젝트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조선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제2LNG 이니셔티브로 제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기술과 자율운항 시스템에 집중 투자하며 한국을 다시 추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와 베트남까지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단순 선박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입니다. 1960년대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 세계 누구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90년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2000년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기술력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화재 사고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3년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LNG선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들입니다. 그 배들이 운반하는 에너지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가정집에서, 중국 상하이의 공장에서, 인도 뭄바이의 병원에서 한국산 LNG가 생명과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반도국가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소선, 암모니아선,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까지 2030년에는 우주정거장 보급선까지 우리가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다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